고성의 인터넷 방송은 불쌍한 아내의 호소 같은 포장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쥔 칼날이었고요. 고성이는 이미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고 박진석은 손을 써서 고성이가 차, 재단회사, 건물 같은 자산에 손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고성이가 숨쉬는 구멍은 딱 하나, 입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고성이는 화면 앞에 앉아버렸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이, 또 자신이 무너뜨려야 할 상대가 결국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댓글에 달렸다고 판단한 거죠. 박영란은 그걸 제일 싫어했는데요. 젊은 웹툰 작가인 박영란은 엄마 방송으로 가면 끝이야 라고 말했지만 고성이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에게 나 지금 끝이야 이미라고 낮게 말해버렸고요. 박영란은 그 순간만큼은 엄마 고성이가 정말로 바닥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박영란은 박진석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압박하는지 또 고성이가 어떤 방식으로 거짓말을 쌓아온지 둘 다 너무 잘 알았거든요. 박영란은 그래도 옆에 앉아 채팅 흐름을 보면서 고성이가 무너질 때마다 끌어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를 돕는다기보다 엄마 고성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방송 진행자는 시작부터 자극적으로 몰았습니다. 오늘 예고했던 주인공이 옆에 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다 같은 멘트를 던지면서 시청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렸고요. 고성이는 그 멘트를 들으면서도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고성이는 불쌍한 사람 프레임을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 프레임이 필요했으니까요. 고성이는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계속 갈라지는 느낌이었고 그 갈라짐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아팠습니다. 고성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먼저 자기 신분을 박았어요. 저는 고성이고요.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채팅창이 바로 폭발했습니다. 주작 아니냐, 증거 있냐, 얼굴 공개한 거면 진짜네 같은 말이 올라오고요. 고성이는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숨을 한번 들이켜고 다음 문장을 던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켠 이유요? 남편 욕하려고 나온 거 아니고요. 제가 쫓겨났다는 얘기만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같이 지워졌거든요. 여기서 고성이는 누구라고 콕 짚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 바로 물릴 수 있고 박진석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는 데 능숙하니까요. 고성이는 이름 대신 구조를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만든 시스템, 손이 닿는 범위, 서류 한 장으로 사람을 없애는 방식 같은 것들요. 시청자들은 구체적인 이름보다 오히려 그 공포에 더 반응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큰 건데? 재벌가 실화냐? 같은 댓글이 계속 올라왔고요. 그때 박진석은 어딘가에서 이미 방송을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주 얇게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진석은 고성이가 말로 판을 엎어버리려는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진석은 그래서 심부름꾼에게 먼저 확인부터 했습니다. 잘 지킨 거 맞아? 모텔을 말했고요. 심부름꾼은 음식 배달 확인했고 확실히 안에 있다고 답했죠.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다는 말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과 붙어 있으니까요. 고성이가 방송에서 제일 먼저 건드린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은 돈 얘기 나오면 바로 갈리거든요. 고성이는 먼저 자신의 죄책감을 살짝 꺼내서 시청자들이 이탈하지 못하게 묶었습니다. 저도요,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사람들 속인 거 맞고요. 제가 어떤 순간엔 너무 비겁했어요. 박영란은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고성이를 봤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거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고성이가 이미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이런 말이 나가면 본인이 더 불리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계속 덮으면 결국 더 큰 파국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정순이 옆에서 방송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호는 고성의 이름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을 텐데요. 지은호는 그럼에도 화면을 껐다 켰다 반복하며 끝까지 보려고 했겠죠. 지은호는 엄마 보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다가도 정순이가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고 그냥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지은호는 정순이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고성이는 한 박자 쉬고
우진이 얘기 앞에서 숨을 고르더라고요. 고성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진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한우진은요, 제 친아들이에요. 채팅창이 또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애가 왜 나와? 우진이 살아있어? 사망신고 얘기 사실이야? 고성희는 그 질문이 폭주하는 타이밍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야 사람들이 더 붙잡히거든요. 한우진이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걸 숨겼어요. 숨긴 이유요? 그냥 체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여기서 박진석과 박성재 이야기가 동시에 겹쳐 올라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거짓말을 이미 박진석 스스로 폭로한 적이 있었고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한우진 자퇴를 숨긴 사실, 지은호 사망 거짓말, 그리고 폭로를 막으려고 일부러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일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그걸 파악한 뒤 고성희를 집에서 내치고 자산을 막아버린 흐름이 이어졌고요. 고성희는 지금 방송으로 그 판을 뒤집으려는 겁니다. 박성재는 방송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고성희가 박성재 마이너스 이수빈을 갈라놓으려 했다는 사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박성재는 또 한 번 이수빈을 상처로 꺼내야 합니다. 박성재는 그게 싫어서 눈을 감았다가도 결국 다시 화면을 봤을 겁니다. 박성재는 친구 이지혁을 생각하면 더 움직이기 어려웠고요. 이지혁은 도쿄 출장을 핑계로 심장이식 검사를 받았고 이식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이 박성재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비밀을 혼자 들고 있었는데 그 비밀이 박성재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비겁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박성재는 내가 지금 감정대로 움직이면 이지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늘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상철은 그날 이후부터 가족을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했고요. 김다정이 알게 되면 무너질 게 분명한데 모른 척하면 자신이 배신자가 되는 기분이라 이상철은 밤마다 속이 문드러졌을 겁니다. 고성희는 방송에서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게 첫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고성희는 시청자들이 제일 예민해하는 단어를 하나 꺼냈거든요. 사망신고요. 그 단어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채팅창이 바로 사망신고로 도배됩니다. 고성희는 거기서 자세히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깁니다. 여기서 다 풀면 다음이 없고 다 풀면 박진석이 바로 덮어버릴 걸 고성희도 알거든요. 제가 오늘 다 말하면요. 저는 내일 아침에 숨 쉴 수 있을까요? 박진석은요. 제가 어떤 계좌를 만지려는지 누굴 만나려는지 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 타이밍에 고성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나가 순간 얼굴이 굳었고요. 고성희는 화면 앞에서 흔들리는 걸 숨기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고성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끊지도 못했습니다. 그 몇 초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결국 박영나가 고성희에게 낮게 말합니다. 엄마, 끊어. 지금 끊어야 돼. 고성희는 겨우 전화를 끊고 웃지도 못한 얼굴로 말했어요. 보이시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바로 이렇게 옵니다. 그 말이 시청자들을 완전히 묶었습니다. 진짜다 싶어지면 사람들은 더 떠나지 못하거든요. 고성희는 그 흐름을 타고 두 번째 클라이맥스로 넘어갑니다. 바로 내가 왜 박성재와 이수빈을 갈라놓게 만들었는지를 슬쩍 건드린 거예요. 저요, 박성재랑 이수빈 사이 제가 손 뗀 거 맞아요. 근데 그때 저는요, 누가 시켜서 움직였고요. 제가 안 움직이면 제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고성희는 여기서 누가 시켰다는 말을 던지고 끝냅니다. 시청자들은 누가? 에 미치고 박성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고 박진석은 눈빛이 달라졌겠죠. 고성희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면 진실은 소음 속으로 사라지니까요. 대신 고성희는 박성재를 향해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공을 던집니다. 박성재,
너는 알고 있잖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박성재는 그 문장에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박성재는 내가 뭘 알아라고 부정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박성재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성희가 어떤 방식으로 입을 막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갈라치게 하는지 박성재는 겪어봤으니까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떠올리며 손이 차가워졌고 동시에 이지혁이 떠올라서 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무리하면 안 되는 몸이고요. 친구라는 이유로 박성재는 이지혁 앞에서만큼은 절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성희의 방송은 박성재를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지혁이 끼어듭니다. 이지혁은 방송을 직접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지혁이 지은 오회사에서 고성희를 몰아내던 그 분노가 다시 끓어오른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지혁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고성혜,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하지만 이지혁은 분노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심장이 버텨주지 않으니까요. 이상철이 엿듣고 알게 된 뒤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을 지키고 싶어서라도 방송판을 막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요. 이상철은 또 이상철대로 내가 나서면 김다정이 무너질까 겁이 났겠죠. 고성희는 방송에서 드디어 증거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클라이맥스입니다. 고성희는 시청자들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 일부만 보여주려는 태도를 유지했어요. 저요, 증거 있어요. 근데 오늘 다 공개하면 다음 방송이 없겠죠? 그래서요, 오늘은 한 가지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고성희는 서류의 일부를 보여줄 듯 말로만 설명합니다. 날짜, 도장, 사망 신고 관련 문구, 누군가의 서명 같은 단어를 던지고요. 시청자들은 그 단어만으로도 화면 캡처를 돌릴 준비가 되죠. 고성희는 그걸 알고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박진석이 고성희를 지워버릴 테니까요. 그런데 고성희의 계획의 가장 큰 변수는 사실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방송을 도와주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가 또 거짓말을 섞을까봐, 엄마 고성희가 감정에 취해 실수할까봐요.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에게 낮게 말합니다. 엄마, 우진 오빠 얘기할 거면 진짜만 해. 제발. 고성희는 그 말에 잠깐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딸 박영나 앞에서만큼은 나는 피해자야라고 버틸 수가 없거든요.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의 모든 어두운 면을 보면서도 자라온 딸이고요. 고성희는 그 시선을 견디기 싫어서라도 방송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고성희는 어쩌면 박영나에게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엄마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요. 하지만 박영나는 그런 변명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제가 터집니다. 채팅창에 어떤 계정이 들어왔는데요. 닉네임이 한우진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진행자가 당황한 티를 숨기지 못하고 박영나의 얼굴도 하얘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닉네임을 보는 순간 머리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닉네임 누가 만들었어요? 박영나가 고개를 젓습니다. 박영나는 나 아니야라고 바로 말했고요.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럼 진짜 한우진일 수도 있고 한우진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고성희는 그 순간 지은호 회사에서 자신이 지은호에게 했던 말이 머리를 때렸을 겁니다. 2억 주면 우진이 안 찾을게. 그 말이 협박으로 남아 자신을 찌르고 있죠. 고성희는 우진이를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진이를 거래로 썼다는 죄책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고성희는 이 죄책감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피해자로만 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아버리거든요. 고성희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결국 말합니다. 받으세요. 전화 연결이 되고 잠깐 잡음이 흐른 다음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고성희는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립니다. 채팅창은 미쳐 날뛰고요. 와 미친 실화. 우진이 살아있어. 고성희는 목소리를 내보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옵니다.
고성이는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온 모든 거짓말이 한우진의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고성이는 그게 두렵고 동시에 너무 그리웠을 겁니다. 한우진은 말을 이어갑니다. 고성이는 그 문장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스스로 믿어왔는데요. 한우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보호가 아니라 패기처럼 들립니다. 고성이는 숨을 들이켜며 겨우 말합니다. 우진아, 너 지금 어디야? 한우진은 즉답을 안 합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섭죠. 한우진은 침묵으로 엄마는 나를 찾을 자격이 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우진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엄마, 박진석이 나 찾지 말랬어. 엄마가 돈 달라고 난리치면 더 숨긴댔어. 여기서 박진석 이름이 직접 박히면서 판이 뒤집힙니다. 고성이가 박진석은 통제한다라고 말했던 게 단순 주장 수준이 아니라 한우진 입으로 실제 통제로 들려버린 거죠. 박진석은 이 순간부터 여론전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의 자산을 막은 건 부부싸움으로 포장할 수 있어도 한우진을 두고 더 숨긴다는 말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박진석은 당연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이고요. 박진석은 심부름꾼에게 다시 몰아붙입니다. 모텔에 확실히 안에 있다던 그 사람, 그 판이 혹시 한우진과 연결되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겠죠. 박진석이 이번엔 속이 안 읽히네라고 했던 그 느낌이 바로 이거였을 가능성이 커요. 고성이가 방송을 켠 것보다 한우진이 입을 열어버린 것이 훨씬 치명적이니까요. 박성재는 이 대목에서 더 이상 외면을 못합니다. 박성재는 친구 이지혁의 심장 문제 때문에 계속 한 발 늦게 움직여왔는데 한우진이 전화를 걸어온 순간부터는 이게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사람을 숨기고 지우는 구조로 커졌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떠올리며 손을 움켜쥡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판을 잡으면 이지혁의 약점까지도 언젠가 협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 가능성이 너무 싫어서 결국 결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낍니다. 박진석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다루나. 박성재는 혼잣말로라도 그렇게 내뱉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재 머릿속에는 이수빈이 스치고 고성이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시절이 다시 떠오릅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잊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이고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지키지 못한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질 겁니다. 그게 한우진일지, 이지혁일지, 지은호일지 박성재 본인도 아직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박성재는 가만히 있으면 더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순이는 그 장면을 보며 지은호 손을 잡았을 거예요. 그 사실을 다들 아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정순이는 이번엔 우진이가 위험해지는구나를 직감합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버텨온 사람이잖아요. 정순이는 이제 한우진까지 지켜야 하는 싸움이 될까봐 두려워지고 동시에 고성이를 더 미워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한우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얼굴을 보며 정순이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보는 순간에 그 불편함이요. 정순이는 내가 연민을 느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도 고성이가 진짜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철도 이 방송을 보면 김다정에게 결국 말해야 하나 결론이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을 지키려면 이지혁의 심장 비밀이 더럽게 소비되기 전에 가족이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말하려다가도 이상철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비밀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란은요. 박영란은 방송에서 한우진이 등장한 순간부터 엄마 고성이를 돕는 게 아니라 엄마 고성이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가 감정에 휩쓸려 실어나면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박영란은 엄마 고성의 귀에 대고 낮게 말합니다. 엄마, 우진 오빠한테 따지지 마. 지금은 들어. 고성이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딸한테 통제받는 기분이라 더 서럽기도 합니다. 고성이는 지금까지 박진석에게 통제당해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딸 박영란에게도 통제받고 있는 셈이죠. 고성이는 그 아이러니가 너무 아파서 결국 한우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너 진짜 안전한 거 맞아? 한우진은 이 질문에도 바로 답을 안 합니다. 대신 한우진은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엄마, 나 안에 있어. 근데 밖으로 못 나가. 이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방송이 연결됩니다. 박진석이 심부름꾼에게 확인했던 그 문장, 확실히 안에 있다 와요. 고성희는 그 연결을 눈치채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박영나도 눈빛이 흔들리고요. 진행자도 순간 말을 잇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미쳐갑니다. 모텔이라는 단어를 누가 먼저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풀지 않습니다. 풀면 끝이고 풀면 덮일 테니까요. 대신 고성희는 다음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다시 칼을 쥡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한우진 목소리 들으셨죠? 이걸로 충분해요. 내일 방송에서는요, 제가 사망신고에 찍힌 도장이 누구 건지, 그리고 한우진이 왜 안에 있어야 하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박진석도 못 막을 겁니다. 고성희는 이 말로 시청자들을 붙잡고 박진석에게는 공포를 주고 박성재에게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동시에 정순이와 지은호에게는 또 다른 싸움의 문을 열어버리죠. 고성희는 방송을 끄기 직전에 한우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진아, 엄마가 너를 찾을게. 이번엔 거래로 안 해. 그 말이 진심인지 또다시 포장인지 고성의 본인도 확신이 없을 겁니다. 고성희는 이제 피해자로만 남을 수 없고 가해자로만 덮일 수도 없어요. 고성희는 자신의 잘못을 끌어안고도 아이를 구해야 하는 자리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끝까지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갑니다. 고성희가 앞으로 가는 동안 박진석은 뒤에서 더 빠르게 움직일 거고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심장 문제와 권력 싸움 사이에서 더 잔인한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혁은 분노 때문에 몸을 망가뜨릴까봐 스스로를 붙잡아야 하고요.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진실을 말할지 숨길지 결단해야 합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와 아빠 박진석 사이에서 결국 자기 손으로 이야기를 다시 그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희가 방송을 끄는 순간 딱 한 줄이 채팅창에 남습니다. 엄마, 내일은 그 사람 이름도 말해. 한우진이 쓴 건지 한우진을 안에 두고 있는 누군가가 쓴 건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이제 화려한 날들은 부부싸움이나 스캔들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우고 숨기는 권력의 방식과 그 권력에 맞서려는 사람들의 내면이 충돌하는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 한가운데에 고성희가 서 있고 한우진이 입을 열었고 박진석은 처음으로 통제가 깨지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